지금부터는 공황장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해요. 결국에는 공황장애가 이때까지는 꼭 나쁜, 우리가 꼭 극복을 해야 될 대상으로만 이야기를 나눴다면 성장통이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물론 내가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여지는 걸 것 같은데요. 작가님한테는 공황장애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으신가요? 네, 저한테는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공황장애는 나에겐 성장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되게 힘들고 뭔가 아픈 순간을 겪었는데, 아픈 일을 겪었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성장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도 요즘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공황장애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한테는 성장통이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공황장애를 앓기 전보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졌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공황 증상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됐건 우리 몸 안에서의 알람 사인이 오작동을 한 거긴 하지만 오작동을 할 만한 상황이니까 오작동을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또 특히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또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욕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또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다 잘하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뭔가 지금까지 많은 좋은 것들을 이제 목표한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스스로는 계속 자기를 다그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공황장애를 겪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몰랐고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황장애를 통해서 언제라도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혹사시키면 다시 그 끔찍한 공황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욕심이라든지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 같은 건 좀 내려놓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들, 내 마음을 더 돌보는 것들, 이런 것에 더 힘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더 전보다는 또 편안해지고 조바심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또 이제 마음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편안해졌지만 저는 또 몸도 건강해진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를 처음 겪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쫓기는 것처럼 되게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근데 다 잘하고 싶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밤늦게까지 막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몸이 많이 힘들고 피곤했을. 예, 그쵸.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몸이 힘든 상태에서 공황이 더 이제 쉽게 나를 찾아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전처럼 그렇게 무리해서 뭐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잠이 오면 덮고 자고. 네. 요즘은 오히려 너무 일찍 자서 문제예요. 제가 거의 신생아가 된 것 같아요. 밤 9시에 잠도 자요, 피곤하면. 그리고 할 일이 있어도 나 피곤하면 그냥 자겠어. 약간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음식도 이제 맛있게 잘 먹고 좋은 거 찾아서 잘 먹게 되고 하니까 전보다 더 몸의 컨디션에 힘쓰게 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졌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뭐 80% 정도만 해도 괜찮아? 네. 라고 표현하신 거라든지, 뭐 최고가 아니고 뭐 차선이어도 괜찮아? 네네. 라든지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맞아요. 그런 뭔가 심리적인 압박,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의 힘을 빼면 그 일을 못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그 일대로 더 즐겁게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험을 공황장애를 통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를 저에게 있어서는 뭔가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일종의 성장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힘든 시련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공황장애도 분명히 우리 삶에 있어서는 큰 시련이자 때로는 절망이자 어려움이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극복하고 오히려 거기서 건강한 힘, 긍정적인 힘을 다시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주로 그 능력을 저희가
이제 회복 탄력성, 네네네. 레질리언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계신 셈이죠. 본인 스스로가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배경?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내 주변의 자원?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그 주변에 이렇게 공황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제 좀 많이 권해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도 가까운 병원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병원이 바로 5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뭔가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내가 공황이라는 그런 증상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런 뭔가 다른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니까 꾸준히 끝까지 이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의 그런 지지와 응원이 많이 이렇게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그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가족한테도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저희 회사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중에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 그렇다고 내가 저 공황장애예요 이렇게 소문을 동네방네 내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뭔가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공황 상황에서도 뭔가 좋은 점을 생각하게 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뭔가 그런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그쵸.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쓰시긴 하셨어요. 네. 공황장애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일단 출간을 해서 행복하고요. 그 마감의 압박에서 사라졌다는 그런 느낌? 네, 지금 여기 저희 출판사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책이 나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나서 더 많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뭔가 일상 속에서의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공황장애를 앓기 전으로 돌아가서 누군가 저한테 너는 언제 행복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연봉을 많이 받았을 때, 아니면 보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아니면 승진을 했을 때, 뭐 이렇게처럼 뭔가 물질적인 풍요, 아니면은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했을 때 오는 쾌감, 이런 것에서만 저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공황장애로 일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와르르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런 공황 발작이 없이 지나가는 하루에 이게 너무 감사하고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같으면은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를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타긴 하는데 그럴 때도 그래 내가 예전엔 이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탔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내가 창밖을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스스로 공황장애 덕분에 행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고, 그래서 전보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전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세요. 직장 일도 하고 계시고 또 작가로도 이번 책이 두 번째 네, 맞습니다. 책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욕심도 가지고 계시겠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독자들한테 뭔가를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느낌도 너무 전달이 잘 되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책을 공황장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 건 작가로서도 글을 쓰시는 것도 정말 훌륭하시지만 그림 실력도 뛰어나셔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원래 첫 번째 책도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예, 맞아요. 글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그림을 배운 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이제 뭐 부끄럽지만 제가 책을 전혀 읽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평소에도 이제 그림이나 글쓰기나 이런 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제가 이런 작업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게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 말도 안 통하는 애기랑 둘이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다.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 육아휴직의 기간을 내가 한번 좀 재밌게 보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루는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기가 낮잠을 자면은 그 시간 동안 이제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미린 집안일도 엄마도 하고. 쉬어야죠. 근데 또 이제 집안일이 있는 걸 또 못 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런 거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아기가 잘 때 저도 그냥 식탁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 아기랑 이제 산책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림 일기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 일기로요? 예, 그림 일기로 처음에 그리게 됐고 처음에 뭔가 이제 재료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아무 종이에다가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렸으니까 그렸는데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자랑하지 하다가 SNS에도 올리게 네. 되고 그리고 브런치나 브런치에? 포스트 이쪽에 네네. 연재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거를 이제 이어오면서 이제 그림 작업과 이제 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검증받으신 분이시군요. 아니 그건 뭐 검증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김세경 작가님께서 향후에 뭐 글 작가로 혹은 그림 작가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좀 꾸준히 그리고 꾸준히 글을 쓰고 싶고요. 이런 뭔가 작업을 이제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원이고 또 애기 엄마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이제 작가로서의 역할도 있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뭔가 스스로의 시간적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은 저의 아마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혹시 다음번에 뭔가 작업을 하거나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이제 그냥 일반 직장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림과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길었어요. 날도 덥고 한데 이렇게 네. 오랜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꼭 다음 책을 써주셨으면 좋은 그림과 함께 책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